이재명 대표 본인은 굉장히 말을 경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장관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만약에 풀려나서 네. 정말 자유롭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좀 높은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서면 아마 가관일 거예요.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 지금보다 네. 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국빈 방문했었을 때 한 7차례 가까이를 혼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굴욕을 당한 거거든요. 그거는 네. 10억 인민과 같이 먹은 거라고 다큐멘터리.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인민들의 어떤 감정과 인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무려 한 7끼 가까이를 혼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민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이 자기를 만나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런 모습을 안 보였을 것 같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저렇게 혼밥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미국 중심의 보수적 질서에 대한 반발입니다. 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미는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미와 패키지를 묶고 있던 반일만 극단적으로 발전한 그런 형국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사실은 이제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의 반일 발언은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저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하세요. 저분이.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발언도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어서 말을 좀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굉장히 말을 경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장관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만약에 풀려나서 네. 정말 자유롭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좀 높은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서면 아마 가관일 거예요.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 지금보다 네. 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왕 얘기가 났으니까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저는 절대적으로 보수가 외교 문제를 끌어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를. 최근에 이제 북일 정상회담 조짐도 있고 네. 북한의 어떤 후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그다음에 엊그제 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하는과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중국 문제를 좀 끌어들이면 좋겠고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부각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침 중국 언론에서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을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쟁점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대치선을 40, 50대와 20, 30대의 대치선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를 파열낼 수 있는 건 40, 50대를 파열낼 수 있는 건 20, 30대거든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20, 30대와 40, 50대가 가장 근본에서 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태도로 문제. 보입니다. 네, 중국.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하고 이게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주 강한 반중이고요. 저는 옛날에 운동권 흐름이 좀 있어서 미중 등거리 외교 뭐 이런 쪽을 좀 그래도 가미하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 문제를 끌어들이고 20, 30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정치 쟁점화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그 쉐쉐 발언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15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또 북일 관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여정이 뭐 기시다 측에서 뭐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20, 30대의 어떤 그 지금 총선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민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좀 높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 뭐 일정 부분 뭐 관계를 계속 밀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런 뭐 외교적인 굴종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어쨌든 지금 시대는요 예전과 같이 이렇게 한미일 뭐 등거리 외교 같은 그게 먹힐 시대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 그 간에 이제 뭐 대결이 첨예화됐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갈 길은 너무 명백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이러다가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 외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진짜 무조건 진짜. 반미하고 네. 그래서 어쩌다 그러다 그렇게 되면 진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때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죽창가에 대한 얘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좌파들이 일관되게 한 거는 뭐 한미일 동맹 깨는 거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